노년에 접어들수록 체면이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땐 그냥 웃고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 가난해 보이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쓰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고 하기 싫은 말을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체면을 지킬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자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체면은 존엄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키려 할수록 진짜 자기 자신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의 체면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고 만회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진 체면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노년을 더욱 체면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체면이 덜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가난해도 언젠가 나아질 거라 믿고, 무시당해도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고, 역전할 기회도 없고, 인정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게 바로 체면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회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직함도 없어지고, 명함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던 자신, 결정권을 가졌던 자신, 사람들이 존중하던 자신,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남는 건 그냥 나이 든 사람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체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증명을 체면으로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랑합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실제보다 조금 부풀려서 말합니다. 안 좋은 건 숨기고 괜찮은 것만 드러냅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뒤처져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계산서를 먼저 잡으려 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먼저 냅니다. 인색해 보이기 싫어서,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돈이 아까운데.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이 합니다. 체면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습을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체면에 집착하는 이유가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가? 나는 아직 인정받을 만한가? 이런 확인을 체면을 통해 받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면은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지키려 할수록 진짜 자기 감정은 숨겨야 하고, 진짜 자기 상황은 감춰야 하고, 진짜 자기 모습은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진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이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불행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면이란 결국 타인의 평가를 자기 가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들보다 나은가, 못한가? 나는 무시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불안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이 내일은 무시할 수 있고, 어제 나를 존중하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에 의존하면 자신의 가치도 함께 흔들립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걱정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저 사람보다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나애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옷을 고르면서도 고민합니다. 너무 초라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화려해도 이상한데, 신발을 신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아이 신발이 낡아 보이지 않나? 새 신발을 살까? 모든 행동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만나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내가 한 말이 이상했나?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날의 만남을 되새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르게 말할 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 그 안에서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고, 항상 비교하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노년일수록 이 감옥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여러 가지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로, 성과로, 미래로.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수단이 줄어듭니다. 이제 과거의 지위, 자식의 성공, 재산의 크기, 이런 것들로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할수록 진짜 자신이 무너진다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 타인이 인정하는 모습, 타인이 존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맞춥니다. 그러다 진짜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은 노년에 더욱 무겁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하면 관계가 왜곡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외로움을 숨기고, 가난해도 여유 있는 척 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체면을 지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무능해 보이기 싫어서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견딥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강한 부모였는데 이제 와서 약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서로 자랑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고, 누구는 건강하다고, 누구는 여유롭다고.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힘들다, 어렵다, 무지없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동정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는 점점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진짜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일 뿐이라고. 그런 관계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고 진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입니다. 더 문제는 체면을 지키려다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야 할 것 같은 말을 하고 진짜 하고 싶은 행동 대신 해야 할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아파도 건강한 척하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대체 뭘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체면을 지켜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피곤한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체면이 무너질 것 같아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체면을 지키려다 정작 그 자신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고립됩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으니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결국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이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이고 친구들과 만나도 혼자입니다. 체면이라는 벽이 자신을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체면이 무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길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체면은 존엄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자기 가치로 착각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타인에게 종속됩니다. 그리고 그 종속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관계가 왜곡되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결국 고립됩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노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유일한 질문입니다. 체면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노년의 자유는 체면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체면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였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워와 함께 노년의 체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